512번 1대1 함수이지만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단,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 집합이다. 자, 기역에서 모든 x값들이 y값 한 개에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주게 되면 모든 x값들 대응하는 y값 모두 한 개씩 대응하고 있는 거 보이지? 자, 그래서 기역은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겠다. 자, 1대1 함수라고 할 수 있고 1대1 대응인지도 보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는데 공역이 지금 실수 전체라고 했어. 정의역과 공역 모두 실수 전체. 자, 그럼 화살을 받고 있는 y값들의 범위가 치역인데 치역의 범위도 실수 전체에서 모든 y값들이 다 화살을 받고 있는 형태지. 모든 y값이 화살을 받고 있어. 못 받은 y가 없지. 자, 그럼 얘는 1대1 함수이고 1대1 대응이기까지 하지. 자, 그래서 얘는 1대1 함수이면서 그리고 1대1 대응이구나. 자, 그러면 니은은 모든 x값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들이 다 한 개씩 대응하고 있으니까 1대1 함수 맞지? 1대1 함수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 자, 그럼 1대1 대응인지도 확인해 보게 되면 1대1 대응이려면 모든 실수 전체에서 공역이라 했으니까 모든 y값들이 다 화살을 받아야 되는데 자, 지금 x축의 윗부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y값이 지금 화살을 받고 있는 y가 없지. 대응하는 y값들이 없지. 자, 그래서 지금 이 니은 그래프에서는 치역의 범위가 y가 0보다 작은 쪽 값들만 화살을 받고 있어. 자, 그래서 요 위에 공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했는데 실수 전체 집합 공역과 치역의 범위가 같지가 않지. 자, 그래서 니은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다. 대응은 아닌 모양이야. 우리 문제에서 1대1 대응이 아닌 거 찾고 싶었으니까 니은을 골라주면 되겠지. 자, 디귿은 그럼 1대1 함수인지부터 확인해 주게 되면 모든 x값들은 지금 y값한테 한 개씩만 주고 있었지만 y값들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개의 화살을 받은 y값들이 존재하지. 자, 여기 있는 x값과 여기 있는 요 네 개의 x값들이 모두 같은 y를 찍었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볼 수 없어. 그래서 디귿은 탈락. 513번 두 집합 x와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fx가 1대1 대응일 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자, 1대1 대응이기 위해서는 공역과 치역이 같도록 그림이 나타나야 되겠지. 자, 그럼 fx라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우리가 봐야 되는 범위는 자, 정의역은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2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자,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면서 자, y 공역의 범위는 y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럼 3보다 크거나 같은 쪽, 여기가 3이라 치면 3보다는 크거나 같은 쪽. 자, 여기 색칠된 영역이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범위야. 자, 그럼 여기에서 어떤 모양으로 그림이 나타나야 우리가 1대1 대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반드시 요점 2,3이라는 요점은 지나가는 2차 함수의 모양이어야겠다. 여기를 시작점으로 해서 2차 함수의 일부가 이쪽에서 1대1 대응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곡선 부분,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겠지. 자, 여기서는 2차 함수, 주어진 2차 함수의 일부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이쪽 영역이 아닌 어딘가에서 나타나겠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모양으로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면 얘는 1대1 대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모든 x값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y값들이 각각 다르면서 다 한 개씩 y 입장에서도 모두 대응하고 있는 형태. 자, 그래서 2,3을 지나면서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겠다.
2,3을 지나면 되는 거니까 여기 x, y 자리에 넣게 되면 3은 2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a니까 4 더하기 A, 8 더하기 a네. 3은 8 더하기 a고 a는 그럼 마이너스 5겠지? 자, a를 구했어. 514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과 같을 때 이 fx가 1대1 대응이라면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자, fx를 살펴봤더니 안에 절대값의 형태를 포함한 함수였어. 자, 그럼 우리 절대값 부호를 떼고 얘네들이 나가는 과정에서 절대값 소간의 값이 양수일 때는 모양을 그대로 빼면 됐지만 음수라면 부호를 반대로 해서 빼주기로 했었지. 자, 그래서 요 절대값 소간에 있는 식의 범위를 지정할 거야. 첫째, 2x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였다면 fx는 어떻게 정의됐다? 얘 모양을 그대로 절대값 부호 떼고 나가니까 2x 빼기 5 더하기 kx 빼기 3 이렇게 써지겠지? 정리해서 쓰게 되면 2 더하기 k의 x 마이너스 8로 정리됐어. 자, 둘째, 2x 빼기 5가 0보다 작았다면 얘가 작았다면 fx는 어떻게 정의된다? 절대값 소간이 음수일 때는 부호를 반대로 해서 빼줘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5로 뺄게. 그리고 kx 빼기 3 써줬어. 자, x에 대해서 정리하면 k 빼기 2x 더하기 2로 쓰면 되겠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조건 살펴보면 2x 빼기 5가 0보다 크거나 같았다는 얘기는 2x는 5보다는 크거나 같고 x가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될 테고 얘는 그럼 반대로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그래서 2분의 5라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5보다 오른쪽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림, 왼쪽에서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걸 좌표평면상에다가 한번 이해를 해주게 되면 좌표평면이 있을 때 x값이 2분의 5일 때를 기준으로 해서 x값이 2분의 5였을 때는 이 절대값이 사실 0이어서 어떤 함수값을 가져? 2분의 5k 빼기 3이라는 어떤 값을 이렇게 갖겠지. 자, 그럼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얘보다 오른쪽 범위에서는 이런 그림, 임의로 그냥 한번 설정을 해보자면 뭐 이런 그림이다 라고 생각해볼까? 그럼 2분의 5보다 작은 쪽에서는 또 이런 함수가 나타나야 된대. 자, 그럼 얘도 조건 1대1 대응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모든 x값들은 모든 y값에 한 개씩 다 대응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가능한 그림이 어떤 그림이 돼야 되겠다? 여기서 시작해야 되겠지. 시작점은 여기고 뭐 기울기는 조금 다르게 꺾일지는 모르더라도 이렇게 꺾어지는 거 상관없는데 그 기울기의 부호가 바뀌어버리는 거는 안 되겠다는 얘기지. 만약 이런 경우가 되게 되면 요때는 y값이 두 개를 갖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서로 다른 x값에 대해서 같은 y값을 갖는 경우는 1대1 대응이라 할 수 없지. 그래서 기울기가 이쪽 그래프의 기울기와 달라지는 경우는 안 되겠다. 자, 얘가 이렇게 지금 내가 그려놓은 것처럼 얘가 양수인 상태의 그림이었다면 얘네들도 이렇게 양수이면 될 것이고 그 기울기를 말하는 거야, 내가.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얘가 음수였을 수도 있잖아. 내가 임의로 그린 거니까. 만약 얘가 이렇게 음수로 꺾어지는 모양의 그림이었다면 이쪽 모양도 마찬가지 기울기가 이렇게 음수인 형태로 나타나는 거 다 가능하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오른쪽 부분의 함수식과 왼쪽 부분에서 나타난 함수식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되겠구나. 기울기가 같다 조건을 만족하면 되겠다. 1대1 대응이기 위해서 이 조건을 찾았어. 자, 그럼 기울기가 같도록 하려면 지금 여기서 기울기만 꺼내서 한번 식을 써볼게. 첫 번째 식에서의 기울기는 얼마야? 2 더하기 k가 기울기야. 이 기울기 값과 두 번째 함수에서 기울기는 k 빼기 2가 되지.
자, 두 기울기가 서로 같다면 둘 다 양수 또는 둘 다 음수여야 되겠지? 얘가 0 되는 경우도 안 돼. 기울기가 0이 돼버리면 이렇게 찍 가는 상수함수의 형태여서 상수함수는 1대1 대응 아니야. 자, 그래서 얘네 둘이 곱한 건 둘 다 양수이거나 또는 둘 다 음수이거나 해야 되니까 둘을 곱한 값이 그럼 항상 양수겠구나. 그렇게 되면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로 풀면 되는 거니까 2차 부등식에서 우리 두 인수분해된 두 식의 곱이 0보다 크다로 되어 있으면 각각을 0으로 만드는 k값 조사에서 마이너스 2와 2의 양 끝쪽이 범위가 됐었지. 양 끝쪽이 크다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범위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또는 2보다는 크면 되겠다. 515번 집합 A를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A에서 A로의 함수 F가 다음과 같을 때 항등함수가 아닌 것. 자, 우리 항등함수라는 것은 X값과 Y값이 항상 같은 것을 만족시키는 함수가 항등함수야. 자, 1번 같은 경우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도 X를 쓰라 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0일 때도 0, 1일 때도 1이니까 각각 X값과 그 함수값이 항상 같은 항등함수 맞지? 1번. 1번은 항등함수고. 자, 두 번째. x에다가 마이너스 1부터 차례대로 넣어보게 되면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여기도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1로 같네. 자, 그럼 0일 때도 마찬가지일까? 0도 0의 세제곱해도 0과 같지. 자, 그럼 1일 때도 1을 세제곱하면 1과 같지. 자, 그래서 x값에 대응하는 y값들이 다 서로 같은 항등함수의 형태 맞지? 2번도 항등함수야. 자, 3번도 한번 넣어볼게. 그럼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5제곱을 해도 마이너스 1이니까 둘이 서로 같아. 그러면 0의 5제곱을 해도 0이니까 서로 같지. 자, 1 넣었을 때 그럼 1의 5제곱도 1과 같아서 자, 정의역과 여기 있는 치역들이 항상 같은 값이 결과로 나오고 있네. 항등함수 맞지? 4번에도 넣어볼게.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얘는 서로 같지가 않지. 자, 4번이 정답이네. 항등함수 아닌 거. 5번에도 해볼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 x자리에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의 절대값. 자,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1이니까 둘이 서로 곱하면 마이너스 1 서로 같은 거 맞지? 자, 0을 넣게 되면 0 곱하기 0의 절대값 하면 0이지? 0 맞네. 자, 그 다음에 1을 넣게 되면 1 곱하기 1의 절대값은 1인데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정의역과 치역이 서로 똑같지 모두. 그래서 5번째도 항등함수라고 할 수 있어. 516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가 상수함수였대. 자, 상수함수의 뜻을 알아야 돼. 항상 일정한 수로 모여드는 함수들이야. 자, 그럼 그랬을 때 다음과 같은 함수식을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했어. 자, 1, 2, 3이 정의역에 들어있고 4, 5, 6, 7, 8을 공역으로 가지는 함수인데 어떤 상수함수의 형태일 때가 F1, F2, F3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까? 이걸 생각해 보게 되면 자, 상수함수니까 다 한 개의 수로 모여들어야 되는 건데 자, 최대값 먼저 생각해 주게 되면 1이라는 값도 8로 가고 2도 8로 3도 8로 가게 되면 상수함수인 거지. 항상 같은 수로만 모여드는 형태의 함수니까. 자, 그래서 8, 8, 8로 갈 때가 최대값이 될 거야. 최대값은 그럼 8, 3, 24겠네. 자, 그럼 최소값은 모두 3개의 정의역이 어디로 모여들 때? 가장 작은 숫자인 4로 모여들 때가 최소값이 되겠지? 자, 그래서 최소값을 가질 때는 F1도 4, 4, 4로 갈 때. 즉 얘네들의 총합은 최소값 12였겠네.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을 더해달라 했으니까 둘이 더하면 36을 답으로 하면 되겠다.
517번 두 집합 x, y에 대해서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 자, x와 y로의 함수인데 자, 치역과 공역이 같았다는 것은 우리 공역은 y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공역이야. d와 e. 근데 치역은 어떤 걸 치역이라 한다? 화살을 맞은 원소들을 우리가 치역이라 하지. 그러면 공역의 값과 치역의 값이 모두 같기 위해서는 y 안에 들어있는 원소 d와 e가 모두 화살을 최소한 한 개씩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 그런 함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어. 자, 그러면 어떤 경우는 제외해주자. D 또는 E가 몰표를 받는 경우의 함수는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들어가지 않겠지. 예를 들어서 A도 B도 C도 모두 D로 화살을 보냈을 경우에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것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의 함수의 형태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는 딱 몇 가지야? A, B, C가 모두 D로 화살을 보냈을 때, 또는 A, B, C가 모두 E로만 화살을 보냈을 때, 모두 E로 화살을 보냈을 때. 이런 두 가지 경우의 함수만 빼주게 되면 나머지는 치역과 공역이 모두 같겠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모든 함수의 개수를 구한 다음 두 가지를 빼주자고. D가 몰표를 받는 경우 한 가지, E가 몰표를 받는 경우 한 가지. 자, 그럼 모든 함수의 개수는 어떻게 구한다? 자, 첫 번째 원소인 A가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였어? 두 가지지. D 또는 E한테 화살을 보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B 입장에서도 화살을 보낼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야. C도 마찬가지 D 또는 E로 보낼 수가 있지. 그래서 각 원소들이 각각 두 가지 방법으로 화살을 보낼 수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에서는 총 얘네들을 몽땅 곱한 8가지 형태가 나올 거야. 그래서 모든 함수의 개수는 8가지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원치 않는 경우의 형태는 두 가지니까 모두 6가지를 답으로 하면 되겠다.